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 제가 본업이 바쁜 날인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핵심 내용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좌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마이너스 2%로 내려왔고 미국 직투 계좌는 마이너스 28%입니다. QLD가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웅덩이 매매법 60일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어서 어제 1일차 분할 매수를 완료했고 QLD 역시 57.6달러까지 평단가를 낮추었습니다. SSO는 2일차까지 매수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USD는 여전히 이평선과 거리가 있어서 관망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잘 버텨주나 싶던 미국 증시가 갑자기 주르륵 또 흘러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매수 심리가 매우 약하다는 뜻으로 연결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가 어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SVB 사태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영상으로 소개한 지 하루 만에 그냥 초고속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빨리 파산해버렸는데 이게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규모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다른 은행들과 기업들은 괜찮나? 이걸로 인한 어떠한 나비 효과가 시스템 붕괴로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다른 은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또 다른 문제는 스타트업, 벤처기업들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SVB는 1982년부터 무려 40년간 벤처캐피털 산업에 기술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스타트 기업, 벤처캐피털 기업들과 이 SVB가 관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런 파산 소식에 주주들의 패닉세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과 중소형 기업들은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 라며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위기는 항상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비 효과가 갑자기 나타나기 마련이죠. 이게 과연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로 연결될까요? 로쿠는 SVB에 보유한 현금 중 26%, 즉 4.87억 달러를 맡겼다고 합니다. 이 로쿠는 보유연금이 약 19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 26%인 약 5억 달러를 SVB에 맡겼고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아예 알 수 없는 사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떠한 긴축의 나비 효과, SVB의 나비 효과는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파월 의장도 말했다시피 긴축은 효과를 보이기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있다고 말해왔는데 현재 닷컴버블,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시스템 위기를 만들었던 금리와 매우 비슷한 수준까지 심지어 더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시차를 가지면서 갑자기 연쇄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알면 우리 모두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있겠죠? 이건 터지기 전까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터져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즉 SVB 파산에 대한 나비 효과는 추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나마 다행이었던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매우 중요하게 바라봤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SVB 파산 사태로 인해 이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줄었지만 이게 연준의 긴축을 결정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데이터가 되는 만큼 이 고용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률입니다. 이 실업률이 3.6%로 발표되었는데 지난달에는 3.4%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상치 역시 동일한 3.4%였는데 지난달보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실업률이 높게 발표되었습니다. 즉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연준이 원하는 대로 실업자 수가 늘어났으니 긴축을 가장 두렵게 바라보고 있는 현재 시장은 당연히 호재겠죠?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를 살펴보는데요. 이게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발표되면서 악재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점을 꼽자면 지난달은 무려 50만 건이었는데 이게 30만 건으로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하기 나름일 것으로 좀 애매하게 발표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이전보다는 증가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낮게 발표되면서 임금 상승 역시 둔화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좋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 발표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용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딱 문제점이 보입니다. 바로 그래프 아래에 위치해 있는 서비스업 고용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현재 이 서비스 분야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멈추지 못하고 있죠. 서비스 인플레이션,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업 임금 상승 등 말이죠. 레저, 헬스케어, 교육은 여전히 고용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업 분야가 좀 식어야 되는데 언제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서비스 분야가 아닌 제조업, 금융업, IT 등의 분야들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연준이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업의 둔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려와는 다르게 그나마 선방해 주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파월도 이 SVB 사태를 보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여전히 강경한 스탠스일까요? 속으로 엄청 걱정이 많을 겁니다. 시스템 위기가 얼마나 경제에 치명적인지 알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 혹은 경제 둔화를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맞지만 이런 금융 위기, 시스템 붕괴를 보고 싶진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 엄청 빠르게 올리던 스탠스를 이 SVB 파산 사태로 인해 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경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1순위겠지만 붕괴를 원하진 않을 겁니다. 한국은행의 결정을 보면 미국보다 훨씬 낮은 금리임에도 더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 궁극적인 핵심 이유가 뭐죠? 바로 여기서 더 올리면 경제가 박살날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은 와중에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는 연준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경제가 박살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금리 인상을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SVB의 나비 효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죠. 자, 현재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면 하방이 뚫려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내내 강조드렸던 200일선, 이걸 이번 SVB 파산 사태로 인해 뚫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파란색 상승 추세선, 이게 작년 최저점을 찍고 시작되던 상승 추세인데 이걸 뚫고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차트적으로는 좀 더 내려갈 수 있어 보이죠. 또 월요일부터 상승할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럼 이제 어디가 매우 중요해졌냐면 바로 200일선이 아닌 200주 이평선입니다. 지난 10월 현재까지의 최저점이죠. 그때 200주 이평선을 찍고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서 좀 더 떨어져서 200주 이평선까지 떨어진다면 이 200주 이평선을 지켜주는 게 정말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제 텔레그램에 입장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전 이번 하락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바라보고 평단가를 $50 초반까지 낮출 거라고 말이죠. 정말 더 낮출 수 있다면 $50 밑으로 내릴 겁니다. 이번 위기가, 아니 이번 기회가 저의 평범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0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제대로 처음으로 찾아온 이 기회를 전 이악 물고 잡아볼 생각이고 이 꽉 깨물고 버텨볼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반복되고 역사는 항상 반복되듯이 이번 역시 결국 반복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전문가, 유튜버의 말을 믿지 마시고 스스로 확신을 가진 선택이 있어야만 이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투자자가 될 겁니다. 전 이번 기회를 잡아 제 평범한 인생을 점프시킬 겁니다. 여유 있는 삶으로 말이죠. 분명 함께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 다른 종목으로 떠나버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떠나버리고 지루하고 지치니까 떠나버리고 비관론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굳이 표현하자면 언제 계좌가 회복될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장 힘들다는 그 막바지, 그 어딘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더 길어진다면 제 QLD 평단가는 $40대로 내려갈 겁니다. 10년 뒤에 제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 하락이 길어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평단가를 많이 낮춰야 그만큼 수익률과 수익금이 높아지니까 말이죠. 이 위기에서 평범하게 무너지느냐, 여기서 한두 단계 위로 올라가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매번 찾아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앞으로도 평생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목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질웅죽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생각보다 크게 타격이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보다 타격이 없거든요. 저와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고 여유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투자자가 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이번 주말 푹 쉬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